안녕하세요. 오토길 김병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창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피입니다. 네, 국가대표 바리스타 인사해주세요. 차주분이십니다. 차주입니다. 마스터. 바리스타의 마스터. 맞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분을 모시고 네. 볼보 V90 크로스컨트리 와인딩 코스에 들어왔습니다. 우후. 자, 지금 이 차가 가장 이제 처음 출시 때부터 화제를 모았던 게 인테그랄 엑셀. 네, 이게 토션빔하고 또 다른 거죠. 다르죠? 예, 흔히 말하는 리프 스프링. 네. 리프 스프링, 판 스프링. 그래서 화물차냐, 고급차의 웬 판 스프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신데, 그 화물차에 들어가는 리프 스프링처럼 그렇게 그런 형식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멀티링크 구조인데 네. 기본적으로 스프링을 가로로 해서 판 스프링처럼 네.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토션빔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토션빔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가 네. 묶여 있다고 그래서 네. 독립식이 아닌 게 아니에요. 다 네. 독립식이에요. 네. 독립 서스펜션이에요. 이건. 스프링만 네. 리프 타입으로 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소재가 보통 리프 스프링은 얇은 강철을 여러 개로 해서 이렇게 탄성을 만드는 판 스프링인데, 요거는 폴리우레탄 소재입니다. 폴리우레탄 매트릭스로 만들어져 있고 록타이트 맥스2라는 henkel사의 구조용 폼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초두랄루민, 초초두랄루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카본 파이버, 유리 섬유, 이런 것들은 이제 용접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용 폼, 구조용 접착제로 붙여야 돼요. 그걸 붙이기 위한 소재예요. 구조처럼 단단하게 경화가 되는 그런 특수 목적의 접착제, 폴리우레탄 소재의 매트릭스, 폴리우레탄 매트릭스로 만들어진 그런 스프링입니다. 그러니까 접착제를 경화시켜서 만든 탄성 있는 판 스프링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스프링. 네. 자, 이 점은 네. 코일 스프링이 들어갈 자리를 확보를 할 수 있어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공간 활용을 좀 더 할 수가 있고요. 코일 스프링이 사실 무겁거든요. 네. 무게를 가볍게 갈 수 있습니다. 중량을 덜어낼 수 있고요. 유연하면서도 단단한, 두 가지 공존하기 힘든 성격을 같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팩트 차의 공간 활용을 할 때 굉장히 주요한 소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게 신소재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그 섬유에서 고텍스 나올 때 굉장히 비쌌잖아요. 지금 그렇게 많이 안 비싸지만, 그런 신소재가 나올 때마다 개발해서 생산할 때까지, 양산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선구자적으로 적용을 한 겁니다. 근데 속도 굉장히 높은데. 근데 잘 돌아가네요. 지금 말하는 와중에. 소리도 안 나? 이제 나는데, 지금 이게 4륜이기 때문에 그 코너를 돌아 나갈 때 후륜 쪽에 자동 분배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더가 빠지니까 네. 이게 언더 성향이 지금 크게 도드라지진 않는데, 기본적으로 코너링 포스 괜찮아요. 지금 코너링 갈 때 속도, 빠져나가는 속도 굉장히 괜찮고요. 지금 언더 성향을 거의 못 느꼈어요. 오, 되게 근데 빠르다. 시원시원하다. 코너 돌아 나가는 속도가 심상치는 않아요. 네,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안 빨랐는데. 네, 안정적으로 이제 코너 잘 잡고요. 롤도 이게 제어를 잘하는데요. 네, 잘하고 있어요. 네. 사실 토션빔이 그 잘 세팅을 하면은 롤을 잘 제어한다라는 장점은 있어요. 그 다음에 단순하고 서스펜션의 자유도가 없기 때문에 이제 굴곡이라든지 이렇게 노면이 고르지 못할 때 접지를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그게 문제고, 십자감이 딱딱하다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폴리우레탄 매트릭스 소재의 리프 스프링이 후륜에서 롤 제어를 잘 하네요. 잘하고 있어요. 네, 롤 제어를 잘합니다. 그러면서도 안정감 있게 접지를 잘 살려나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언더가 거의 안 느껴지는 없어요. 건데, 거의 없어요. 진입할 때 살짝 언더도 있어요, 살짝.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코너를 도를 때 자세를 잘 유지를 해요. 악셀을 뗐을 네. 때 파고들 정도는 아니에요. 네. 파고들 정도는 아닌데 파고들까 말까 하는 그 정도.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 서스펜션에 확인했지만 마이너스 캠버나 토우가 조금 못세우라는 거예요. 약간 보수적으로 약간 보수. 살짝 네, 살짝만 라인만 정도. 보정할 수 있는 정도의 딱 그 그런데. 정도 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게 동작으로도 그렇게 딱 나오네요. 예. 그런데 안정감이 꽤 좋아서 지금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게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거 좀 튀어나가겠는데? 밀리겠는데? 뭐 이런 그럴 현상 생각 안 없고. 느껴지고요. 사륜 구동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세팅이 안 됐을 경우에는 한계치 도달하기도 전에도 이제 개걸음 치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런 느낌도 없고 괜찮습니다. 지금 주행성과 관련해서는 이게 맛깔나게 달리는 세팅은 아닌데, 안정감 있게 속도를 빠르게 가더라도 불안감 없이 코너링을 잡아나갈 수 있는 그런 밸런스를 가지고 있어요. XC40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데요? 그러게요. 네. 진짜 잘 달리는데. 잘 달립니다. 연속되는 코너에서 후진동 잘 잡아내고요. 일단 깔끔해요. 일단 하중 받았을 때 동작이 군더더기가 별로 없어요. 이 정도면 운전 크게 불안감 없이
고속에서도 빠르게 안정감 있게 운전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하체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시네요. 울렁하고 뛸 때 사람한테 불안감을 지금 안 줘요. 네. 자세가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멀티링크 기반으로 서스펜션의 자유도도 있는 데다가 롤 제어가 잘 돼요. 그러면서도 거친 느낌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 세팅이 잘 돼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리프 스프링의 반응이 롤 제어도 잘 하면서 안정감도 잘 가져가고 그러면서 후진동도 잘 잡아내고 불편한 어떤 승차감도 크게 느껴지지 않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재 자체가 탄성도 강하면서 충격도 잘 머금고 그러면서 변형에 또 잘 저항을 하고, 그러니까 토션빔하고 멀티링크의 장점을 잘 취합할 수 있는 그런 서스펜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리프 스프링 구조 자체가. 그래서 사실 이렇게 신소재들이 적용이 빨리 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구조의 단점을 소재로 극복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식으로 강철로 만약에 묶어놨다고 하면 난리도 아니거든요. 이거 튀고 뭐 거칠고. 근데 이게 소재 자체가 상당히 커버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효율적인 구조,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인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얼마 전에 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토요타의 THS가 어떻게 보면 좀 쓸고컬이다. 그러니까 니켈 수소 배터리, 그 다음에 제한적인 배터리를 통해서 최대 효율을 끌어내자 보니까 회생제동도 극대화, 그 다음에 뭐 전력 그 활용도도 극대화, 뭐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뭐 인버터라든지 회생제동 시스템의 모든 용량이 막 들어가 있는데 이게 넉넉한 리튬 폴리머 배터리로 그냥 확 얹어버리면 상당 부분이 해결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소재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 소재 발전이라는 것이 이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자동차 공학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토요타도 얼마 전에 테슬라처럼 하이브리드 특허 공개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요? 자, 왜 공개하겠다고 선언을 했냐면 앞으로 토요타식의 하이브리드 기술이 폭넓게 쓰일 일이 지금은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와서 생색내기를 하는 거예요, 토요타가. 그건 니켈 수소라든지 아니면 아주 제한적인 배터리를 탑재했을 때 빛을 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냥 배터리 넉넉하게 가고 모터 출력 강하게 가면 그 외에는 뭐 크게 신경 쓰이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토요타가 야, 이럴 바에는 그냥 선심이나 쓰고 기업의 하이브리드 리더로서 시장을 리딩한다는 어떤 선구자적인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봉사하는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기술 이전을 할 경우에 수수료만 받자, 뭐 이런 전략으로 지금 언론에 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테슬라도 전기차 우리가 특허 개방할 테니까 마음껏 쓰세요. 하지만 18650 기반으로 전기차를 만드는 데가 테슬라 외에 없거든요. 이거 누가 써요? 그러니까 그 기술을 지금 누가 활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중국은 리튬 이산철이고 우리나라는 리튬 이온 폴리머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허는 개방했지만 아무도 안 써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도 뭐가 관심이냐면 테슬라처럼 토요타도 개방을 했지만 과연 그 THS를 누가 갖다 쓸 것이냐, 이게 지금 관심사인 거예요. 이거를 10년 전에 오픈을 했으면은 너도 나도 섰겠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 이것도 리프 스프링도 지금 예전에 리프 스프링은 이런 개념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구조형 폼을 사용해서 그걸 경화시켜서 폴리우레탄 매트릭스를 가지고 뒤를 스프링을 간결하게 막대기로 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동작이 나오니까 아, 소재로 극복되는 신기술이라는 게 이렇게 효율적이구나 라는 걸 단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빨리 대중화되어야 되겠는데요? 멋지네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데요. 괜찮아요. 네. 지금 저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멀티링크 그쪽 그 후륜 쪽에 들어가는 이제 드라이브 샤프트라든지 뭐 링크를 좀 더 튼실하고 강하게 가더라도 좀 덜 복잡했고 트렁크도 그만큼 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도움이 되는데 저게 대중화가 돼서 가격만 내려가서 컴팩트 차라든지 경차 같은 데 사용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위력적이겠어요. 저 시스템이. 이분은 거의 돌아가셨는데요, 지금? 오랜만에 많이 날아다니네요. 네. 그런가요? 되게 안정적이시네. 어떻게 안 날아다니시네요? 저예요. 국가대표는 이게 분야가 달라도 통하는 게 있어. 뭔가가 있어. 아하. 그렇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말이야, 뭐가 달라도 달라. 지금 얘는 어디서 소리가 먼저 난 거예요? 지금 전혀 못 느끼겠어요. 거의 비슷해요. 앞에서 살짝 소리가, 진입할 때 살짝 소리가 먼저 나긴 하는데 풀악셀 아니라 약간의 그 악셀링으로 얘를 옆으로 핸들을 조금 더 틀면서 밀어붙여도
앞뒤가 고르게 지금 쓰고 있어요. 얘는. 자, 그 다음에 타이어 소리는 앞 타이어 소리보다 뒷 타이어 소리에 더 유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왜요? 왜냐면은 료 레이트를 끝까지 잡아주는 게 뒤예요. 전륜이든 후륜이든. 그래서 뒤가 그립을 놓치면 그 차는 위험해집니다. 싹 이렇게 도는 네. 거죠. 그럴 수 있죠. 앞은 놓쳐도 뒤는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를 발생시키는 건 전륜이지만 요를 수습하는 건 뒤입니다. 그래서 뒷 타이어가 항상 접지가 좋아야 되고 새 타이어를 넣을 때는 뒷 타이어부터 넣어야 됩니다. 절대로 앞 타이어부터 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앞 타이어에 윈터 타이어 집어넣고 뒷 타이어에는 노멀 타이어,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두 쪽이라도 윈터가 들어가면 접시가 좋겠지 하고서 앞쪽에 딱 집어넣고, 내 차는 전륜이니까 트랙션 앞으로서 앞쪽은 윈터. 아, 겨울 되면 이게 반만 미끄러지겠지? 그냥 갑니다. 그냥 가요. 근데 구동바퀴에만 넣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바퀴는 힘을 잘 받아주는데 그 윈터 타이어를 달지 않은 바퀴가 날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륜 구동이라 그래서 앞바퀴에만 넣으면 코너를 돌 때 앞은 잘 달아는데 뒤가 휙 해서 날아서 이렇게 큰일 나요. 막는 네.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돈에 여유가 없으셔가지고 타이어를 가신다 그러면 구동에 상관없이 뒤를 넣으세요. 예, 그게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타이어 전문가들도 그렇게 조언을 하는데 대체로 잘못 알려져 있는 게 구동에 맞춰가지고 후륜이니까 후륜 먼저, 전륜이니까 전륜 먼저 이렇게 교환을 하신단 근데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교환하려고 하는 모티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언덕길이나 이게 구동밖에 안 나면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사고 나고 안 나고를 떠나갖고 근데 그 정도면은 타이어를 다 바꿔야죠. 다 바꾸는 네. 게 좋죠. 그러니까 그 접지는 항상 후륜 쪽을 넉넉하게 가져가세요. 이게 원칙입니다. 네. 위급할 때 후륜 타이어가 버텨주는 그 작용이 굉장히 큽니다. 차가 돌아 나갈 때의 물리 법칙에 따라서 후륜 쪽이 든든하게 버텨주지 않으면 차 거동이 진짜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 차는 지금 뭐 출력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보다도 가장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이 인테그럴 엑셀이 어떤 작용을 할 것인지 네. 상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어쨌든 멀티링크를 기반으로 해서 스프링만 이제 폴리우레탄 매트릭스 소재의 리프 스프링을 사용을 하는데 요게 세팅이 잘 맞네요. 요 정도 편안한 어떤 특성의 외건인데 네. 롤도 제어가 잘 돼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뒤가 좀 네. 간단하긴 해. 우리 저 네. 하체 볼 때 네. 스테빌라이저 굉장히 얇다 그랬잖아요. 네. 판 스프링이 리프 네. 스프링이 기본적으로 강성이 강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약간 뒤에서 타면 단단하네 네. 하는 느낌. 그리고 단차를 지날 때 퉁 하고 쳐주는 네. 듯한 그 느낌을 받는 게 네. 단단해서 그렇거든요. 스프링이. 네. 네. 그런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진동은 굉장히 잔진동은 잘 잡아줘요. 길러요. 네, 잘 걸러요. 그리고 요게 뒤에서 어느 정도 롤 강성을 잡아주니까 전륜의 언더가 거의 안 느껴져요. 네, 네. 그러니까 전륜 쪽에 한정 여유가 있어서 출력을 뒤로 빼주고. 예. 네. 보통 이제 사륜구동도 진입할 때 언더는 생기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언더가 이제 심해지면 배분을 통해서 언더를 빼주는데 얘는 진입할 때도 여유가 있어요. 접지에. 그러다 보니까 행그립에서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가니까 진입할 때도 언더가 도드라지지가 않네요. 그래서 주행을 할 때 뭐 차체가 이제 휠베이스도 길고 차체도 거의 뭐 4.9m가 좀 넘기 때문에 네, 아주 되게 밀접한 하지 못할 동작은 줄 아닌데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모자란 동작은 네. 아니에요. 예. 그 에스컬레이드는 뭐 나쁘진 않았는데 더 타고 싶진 않았거든요. 거기는 더 타고 싶은 얘 같은 경우는 괜찮네. 스테이츠 웨건이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 드네요. 네. 오, 차주님 뿌듯? 차가 좋아. 뭐 그 정도까지는. 오, 벨트 꽉 벨트 지금 잡아주네. 꽉 잡아주네. 네. 이건 너무 역시 안전하죠. 과잉 춘제인데. 뒤쪽은 안 잡아주는데. 벨트가 날 꼭 안아줬어. 지금 여기 이 코너를 그러니까 거의 이 속도가 네, 진짜 만만치 않은 속도인데. 지금 들어갈 때 보면은 아주 살짝 정도 나는 다루기가 정도. 너무 편하네. 그리고 거동 좋아요. 그러니까 후진동도 잘 잡아요. 네. 물론 이게 차고가 높은 크로스오버는 아닌데 이 정도면은 크로스오버로서는 상위 레벨이네요. 볼보가 이렇게 잘 달리는 브랜드는 아니었는데 잘 달리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XC40이 컴팩트한데 XC40보다 훨씬 낫네요. 훨씬 낫네. 네, 훨씬 나요. 비교가 안 돼. 살짝 돌려고는 하네요. 살짝. 노력? 아니 근데 악셀을 떼면 네. 안으로 살짝 말리긴 해요. 그러니까 살짝 돌려고는 하는데 그게 명확하게 말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살짝 돌려고는 해요.
밸런스도 나쁘지 않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주행성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공차 중량도 좀 있고, 거기다 지금 4명이 탑승을 했는데, 토크 균일하고 엔진 리스폰스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타본 것 중에 이렇게 네. 빨리 달리는 것 중에 제일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죠? 네. 지금 이게 롤을 잘 제어하면서 네. 거친 느낌이 없어요. 네, 자, 거칠지가 않아. 롤이 없으려면 딱딱해야 되잖아요. 네, 네. 맞아요. 딱딱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딱딱하지 않으면서도 이 거동이 말랑말랑하면서 댄스를 잘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특히 얘가 저속에서의 큰 진동은 걸러내는데 고속에서의 큰 진동은 잘 받아요. 그러니까 하중이 세게 걸리면 그건 부드럽게 잡아내요. 그러니까 이게 리프 스프링의 또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일반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이게 탄성에 끝나는 부분에서 범프 스탑을 치잖아요. 얘는 그런 현상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로워요. 그러네요.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코일 스프링의 단점이 뭐냐면 이걸 세게 하든 약하게 하던 범프 스탑 때문에 굉장히 불쾌한 시점이 와요. 그 다음에 범프 스탑 시점에서 이게 충격이 크면 그쪽 바퀴가 뜨거나 차체가 튀거나 합니다. 근데 얘는 지금 판 스프링이기 때문에 이 판 스프링이 뒤틀리면서 잡는 거라 범프 스탑 현상이 훨씬 더 거의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느낌 자체가 하중을 받았을 때 너무 부드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그 아까 우리 출발할 때 네. 가속을 하면서 언덕 올라가는 길에서 울렁울렁하고 이제 불규칙한 노면을 지났잖아요. 그 정도가 정말 쾅쾅하고 이제 위아래 하중을 많이 받는 그렇죠.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떴다가 착지를 훅 하고 눌러주면서 착지를 할 때 리프 스프링이 위로 완전히 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상태에서도 범프 스탑에 꽝 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 힘으로 인해서 반동을 잡아주기 때문에 훨씬 안정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뒤틀림으로 잡아주니까 4명 정도 탑승이 돼 있으면 범프 스탑이 일어나요. 그러면 퉁 하고 칩니다. 지금 그 느낌이 없어요. 맞아. 그래서 지금 이 느낌이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하중을 받을 때마다 하중을 받을수록 이게 장점이 살아나요. 이게 리프 스프링이지 폴리우레탄 매트릭스 리프 스프링의 진짜 숨은 장점이래요. 오. 요거 빨리 대중화돼야 됩니다. 오. 볼보가 블리스 이후로 또 하나 큰 걸 해냈네요. 한 20년 전에, 아니 30년 전에 했다가 3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결국 큰 발전을 한번 네. 만든 것 같아요. 전기차로 넘어가게 되면 네. 이 되게 스프링이 좋은 것 같아요. 그 폴리우레탄 매트릭스 요 판 스프링이 굉장히 위력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도 정말 멀리 보네요. 정말 멀리 보고 해안 장난 아니야. 이거는 후륜 서스펜션의 거의 제가 볼 때는 혁명이에요. 이노베이션입니다. 이거를 트럭에 비유를 했거나 아이, 트럭 토션빔에 말도 안 돼. 비유를 했다는 건 말도 안 돼. 정말 이거 코미디네요. 말도 안 그건 돼요. 코미디예요, 진짜. 지금 이제 네. 스포츠 주행을 하면서 제가 수동 운전을 했거든요. 수동 운전 할 때는 그 다운시프트, 업시프트가 굉장히 빨라요. 네. 그 딱딱 이렇게 눌러주고 하는 대로 딱딱 발언을 하는데 자동으로 지금 주행을 하게 되면 얘가 아무래도 나는 승용차입니다라고 하는 게 악셀을 좀 떼고 잠깐 있으면 바로 RPM 기어 업시프트 하면서 바로 RPM 떨어뜨려 버리고 그걸 또 가속을 하려면 다시 누르고 있으면 우웅 하고 또 바뀌고 하는 그게 자주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 차의 속성 자체가 스포티한 건 아니구나. 그렇죠. 네. 그 이면에는 네. 스포티한 기본기를 그 이면 속에 잘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의외의 모습이네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예상은 했습니다만 기대 이상입니다. 기대 이상이에요. 콘드링 스피드가 이렇게 높게 나올 줄은 네. 몰랐어요. 그리고 중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 구조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볼보라는 브랜드 다시 보이는데요. 그리고 신소재를 저렇게 비용 생각 않고 과감히 썼다라는 거 칭찬해줘야 돼요. 맞아. 그건 진짜 멋있는 것 같아. 네. 기존에 네. 그 판에 박힌 멀티링크 구조로 실용성과 편안함을 양립하는 SUV를 만들겠다 그러면 XC40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SUV는 그런 식으로 타는 건데 지금 SUV면서 안정감 있는 코드론 플스 그 다음에 서스펜션의 안정적인 어떤 담력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 좋은 시스템이 지금 V90이라든지 SC90이라든지 S90에 들어가 있는 그 리프 스프링 저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티링크로 기본적인 서스펜션의 암을 설계를 하고 롤을 제어하는 부분에서 신소재의 폴리우레탄 매트릭스로 된 리프 스프링 구조로 유연하면서도 탄성 있게
그러면서도 하중을 받을수록 잘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성의 신소재를 사용을 했다라는 게 상당히 이 차에는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이 도로 환경하고 네. 이 변속기의 제어하고 약간 좀 우왕좌왕하는 경향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어리버리할 때 있어요. 약간 어리버리한 게 네. 있어요. 한 번씩 변속 충격도 한 번씩 있어요. 볼보가 엔진 세팅이라든지 뭐 변속기하고의 어떤 조합을 스포티하게 가는 브랜드는 아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아이신 변속기가 스포츠 변속기하고는 또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그렇죠. 연비나 편안한 위주의 세팅이기 때문에 매뉴얼 번속은 잘 받아주네요. 근데 뭐 요 정도 선에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V90 7390 4,400. 7400 내면은 10만원 거실러주죠. 진짜 10만원 거실러줘요. 맞아. 아니 그렇지. 가면서 주유하라고. 아, 다른 브랜드는 뭐 7,390이면 뒷자리 빼고 7,000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앞에 1을 빼주던가 하는데 여기는 얄짤 없죠. 볼보는 얄짤이 없습니다. 왜냐면 너 말고도 살 사람 지금 대기 타고 있어. 번호표 받고 있는데 그치. 계속 계약 유지할 거야 말 거야 뭐 이러고 똥배짱을 핀다고 그러는데 인정. 그래도 어떡할 거야 물량이 딸리는데. 그렇지. 예. 그럼 7,400이면 오늘 거동 만족입니까? 이 정도면은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하. 예. 이 정도 가격 지불하고 살만한 차라고 보여집니다. 어허. 그냥 사고 싶으신 분은 사세요. 결론 났습니다. 말리고 싶진 않네요. 네, 말리고 싶지는 않고요. 칭찬입니다. 네, 칭찬입니다. 네, 나름 뭐. 그리고 볼보는 메인터넌스나 뭐 수리비, 유지비, 그 부품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5년에 10만만 타세요. 그리고 팔면 그럼 사는 사람은 또 뭐야? 중고를. 아, 이거 계속 연세네. 그러니까 네.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볼보에서 워런티 팩을 파세요. 맞아. 네. 그게 있어야 돼. 뭐 2년에 4만, 뭐 3년에 6만 해가지고 좀 비싸더라도 돈 내고 고치는 것보다 나아요. 그리고 자동차라는 게 보통 5년에 10만 타면 그 뒤로부터 고장이 나지. 요즘은 5년에 10만 안쪽으로 잘 주겨 부분은 고장이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워런티팩을 안 판다는 거는 상당히 좀 문제고요. 그 다음에 무릎 에어백 꼭 껴서 안전에 볼보가 그딴 짓 하면 안 돼요. 맞아. 그거 양아치 짓이죠. 양아치지. 그거는. 네. 우리 대표님 무릎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릎 에어백이 없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잖아 지금. 괜히 막 괜히 여기 아픈 거 같고. 내 도가니 막 그러면서. 그렇지. 서스펜션이 뒤가 좀 더 앞보다는 뒤가 좀 더 단단하기도 하고. 네. 근데 단단한 정도에 비하면 이 빨래판 같은 노면 충격을 좀 더 잘 걸러주는 상대적으로 네. 그런 느낌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롤도 아까는 세게 달렸으니까. 네. 근데 보통 주행할 때는 롤도 별로 없는 편이에요. 네, 비오네요. 이거 뭐야? 우박인가? 우박입니다. 예. 와. 우와. 웬 우박이 이렇게 오지? 우와 우박 진짜 오랜만에 봐. 와. V90을 하니 우박이 내리네요. 네. 얼른 컴백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줄 정리하겠습니다. 차주님에게 볼보 V90 크로스컨트리나 기가 막힙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했어 지금. 네, 차 너무 좋아요. 지금. 기가 막힌 대단하죠. 살 때도 좋았는데 지금은 진짜 좋네요. 아, 자, 들으니까 김창현 드라이버에게 볼보 V90 크로스컨트리나 여러 면에서 빠지는 구석이 거의 안 보이는 차. 김정민 대표에게 V90이란? 네, 다방면으로 섭섭치는 않을 겨. 이거 같은 말이네 나하고. 다 비슷한 거죠 뭐. 디자인도 섭섭지 않게 넣었어. 내장도 섭섭지 않게 넣었어. 넘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주행 성능도 섭섭지 않게 넣었어. 안전은 무릎 에어백은 뺐어. 이건 좀 섭섭하네요. 이거 왜 뺀 거예요, 도대체? 수입차 정책이 좀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동안 사실 저희가 볼보를 좀 우습게 본 경향이 있어요. 볼보는 안전에만 치중을 한 나머지 많은 걸 놓치고 있다라고 그동안 생각을 해왔는데, 그러게요. 안전에 더해서 많은 걸 챙겨가고 있는 정말 독보적인 브랜드로 나아가고 있네요. 예. 비가 이제 타이밍 좋게 오고 있네요. 볼보 V90 크로스컨트리 네, 시승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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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국가대표 시승 채널 만세! 국가대표 바리스타 만세! 만세! 국가대표 모두 만세! 국가대표 각 독자님들 만세! 만세!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되겠다.